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또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6월 들어서는 단 하루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 2,700선, 코스피가 그 아래였거든요. 2,700 돌파, 2,800 돌파, 급기야 2,900선까지 오늘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의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자, 코스피 3년 반 만에 2,900선 돌파, 올해 수익률 세계 3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확히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게 됐고요. 지난해만 해도 사실 세계에서 우리 증시 꼴찌다. 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오명을 나눴던 우리 증시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우리 증시가 세계에서 수익률 3위로 최상위로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무섭게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하지만 또 희비는 엇갈리는 모습이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체감은 완전히 또 다른 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장의 특징주, 추천주까지 꼽아보고요. 내일장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초이스 지금 출발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출연자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 그리고 토마토투자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꼽는 먼저 시장의 특징주 그리고 추천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더블 초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이 꼽아주신 특징주와 추천주 이 네 종목을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이 네 종목이 모두 화제가 될 만한 종목들이죠. 일단 화장품주가 딱 봐도 두 종목이나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 기록을 낸 실리콘트, 그리고 얼마 전에 신고가를 냈었던 VT고요. 반도체를 대표하는 HP, SP, 오늘 오랜만에 정말 로켓을 쏘아 올렸죠. 그리고 단기 폭등을 기록한 카카오그룹주에서 페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이 가지고 온 특징주부터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조선일 대표께서는 화장품주 실리콘트, 그리고 이승석 전문가께서는 카카오페이를 오늘장 특징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조선일 대표님, 네. 실리콘트 오늘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시장이 지수도 상승하면서 이미 오른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맞아요. 차별적인 시장인데 화장품 섹터에서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화장품에서도 뭐 실리콘트, 그다음에 뭐 API 이렇게 이미 급등한 종목들인데 다들 대부분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위치인데도 자 11선 터치도 안 하고 5일선 터치해서 바로 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큰 추세에서 실리콘트도 오늘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횡보하다가 5만 원 찍고 바로 또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 종목 사실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내용 정리해 드리면서 추가적인 말씀 좀 이어가 볼게요. 일단 이 종목이 우리 K-뷰티 기업들, 브랜드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할 때 이게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다 세부적인 그런 부서들을 많이 있고 하니까 자금력도 있으니 해외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진출할 때 스스로 할 때도 어려움이 없죠. 하지만 예를 든다면 이제 조그만 기업들, 조그만 인디 기업들은 어떤 이제 화장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부분들이 있는데 생산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한 해외 갔었을 때의 통관 절차, 마케팅, 현지에서의 그런 협업하는 부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험 부족한 인디 브랜드 기업들이 미국, 일본, 유럽, 중동 이런 곳에 진출을 할 때 실리콘투와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실리콘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스알엑스, 그다음에 조선미녀 이런 또 최고의 그룹 브랜드들이 탄생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과 유럽, 중동 이런 쪽에서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 또한 오늘 나온 것처럼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올 때 가장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가 실리콘투인데 역시나 오늘 그런 모습 나왔죠. 지금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가 항상 수출 데이터가 10일 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화장품 데이터가 나왔는데 역시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5% 이상 증가한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리콘투가 호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나온 부분이었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 K 브랜드 뷰티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북미 쪽에 대한 노출 빈도가 아주 적어요. 지금도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K-뷰티에 대한 점유율이 3%, 2%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장 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구글에 검색을 할 때 얼만큼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들의 브랜딩을
검색하는지 볼 때 구글 트렌드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지금 뭐 예를 들면 VT 제품이든 예를 들면 코스메 코리아든 다양한 국내의 주력하는 브랜드들 쳐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내내 매월마다 국내 대표 브랜드들을 검색하는 트렌드가 증가하고 있다. 한다면 아직도 미미한 미국 시장의 점유율에서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실리콘2가 앞으로 더욱더 큰 모멘텀을 보일 수 있겠다 드리는 그런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6월 초부터 5만 원 라인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 5일선 지지력 확인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이제 11선 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등 나왔습니다. 네. 특히 또 오늘 최근에는 보면요. 그동안에는 이 종목이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물량을 5월달 중순부터 상승시켰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잠깐 5월 말부터는 아래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기관 보유 수량이고 파란색은 제 차트에서는 외국인 보유 수량입니다. 최근에 5월 말부터는 기관은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꺾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5월 초부터 35,000원대부터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파란색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크게 물량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승도 외국인이 크게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더불어서 국내 시장도 지금 오랜만에 5월과 6월달 2개월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해주면서 지금 견인하고 있는 시장 트렌드인데 그런 시장 트렌드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이면 더 기분 좋게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종목을 지금에서도 내가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새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좀 짧게 6만 원이 만약에 이탈된다 한다면 짧게 로스컷 하는 그런 철저한 로스컷에 대한 그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투뿐만 아니라 화장품 전체적으로 봐서 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 네네. 사실 뭐 최근에도 좋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화장품주들의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대단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만큼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건 무리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작년의 트렌드는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올랐죠. 예. 상품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ODM 기업들, 뭐 코스맥스, 콜마, 코스메크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더불어서 뭐 큰 인디 브랜드 기업들이든 대형 브랜드 기업들이든 또한 더불어서 더 넘어간다면 뭐 마스크팩 관련 기업들이든 제닉 포함해서 대부분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바뀌는 흐름을 보면 내 기업은 화장품 기업인데 딴 거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지? 한 달 지나서 또 내 거는 또 왜 안 올라가지? 아니 APR, 실리콘2, VT 막 올라가는데 내 거는 왜 계속 횡보하고 있지? 오히려 빠지고 있지? 이러한 차별적인 흐름들이 작년 말부터 이어졌거든요. 저는요, 지금 흐름에서도 더 그 차별점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 아무 기업이라고 해서, 야, 이것도 보유하면 올라가겠지. 이런 너무나 단편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낭패 볼 수가 있고요. 화장품 기업 중에서도 지금까지 잘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3분기, 4분기, 내년 초, 이런 때에도 지금까지 보였던 실적보다 더 큰 실적 상승이 전망될 수 있는 기업들만 옥석 가리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주가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 주가에서도 산다고? 왜 높은데 지금 사고 있지? 이 종목 밸류가 아직도 안 높은가? 봤을 때 지금도 수급이 사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이원화해서 철저하게 종목들을 압축해서 고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실리콘2에 이어서 지금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방송 시간 중에 또 제 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승섭 전문가님 오늘 특징주 카카오페이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뭐 오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번 주의 특징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뭐 아주 폭발력 있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제도 오르고 오늘 아침에는 좀 이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또 역시 종가에서는 또 이제 오늘 한 3% 가까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어제 국회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상정이 됐죠. 물론 이게 이제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려면은 아마 올 연말 정도까지 좀 돼야지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새 정부 들어서의 이 정책 방향하고 궤적을 같이 하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뭐
뭐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기대감이죠. 근데 문제는 카카오페이는 이미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작년도 실적도 그렇고 1분기 실적도 호전세가 지금 현재 계속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예.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침체를 보여왔던 상황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카카오뱅크도 실적이 좋았는데 네. 또 모기업인 카카오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소외됐어요. 예, 그러니까 대주주 리스크하고 여러 자본들이 좀 많았었죠.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불식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주변 여건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그제 이제 지면을 뜨겁게 달궜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하고 코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원화가 1원이면 코인도 1원으로다가 동급으로 매겨지는 거죠. 이 가치가요. 엮어놓은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뭐 이것도 올라가고 하여튼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투기성 자산이 아닌 일종의 디지털 그 화폐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변동성을 좀 줄여놓은 안정자산이라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고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고 네. 글쎄 국내 정서에 과연 맞을까라는 저도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CBDC 이게 뭐냐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캐시가 되겠는데요. 예. 중앙은행이 발행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제 이 종이로 된 돈이 아니라 네. 디지털 캐시인 거죠. 전자지갑에 넣어놓고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예. 근데 대신에 중앙은행이 발행했으니까 국가가 어떤 공인된 이제 화폐가 그렇죠. 되는 거죠. 이거하고 더 연관성이 깊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를 놓고 따지면은 딱 두 개뿐이 떠오르는 데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페이하고. 근데 네이버페이는 상장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주주가 네이버죠. 네이버가 이제 대주주로 있다 보니까 네이버 주가에도 뭐 영향을 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상장돼 있는 카카오페이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는 못 나온 상황이 있죠. 이거하고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카카오페이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에 있는 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가지고 예. 이미 카카오페이는 이 AI 기반한 서비스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AI 주들이 관심을 갖는데 제가 이 종목을 공교롭게도 이제 5월 27일 날 이런 저런 많은 이유를 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9시 50분에서 오전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5월 27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카카오 그래요? 쪽에 예. 두 번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정부가 AI를 집중적으로 다 육성하고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랑 하겠냐? 뭐 네. 작은 기업들하고 하겠냐? 결국 할 때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뿐이 없는데 역시 이름이 있는. 예. 뭐 이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보다는 국내에 우리 카톡도 있잖아요. 예. 뭐 이제 그런 기반 범용성 인프라가 면에서. 워낙 좋으니까요. 이런 쪽하고의 움직임이 더 빠르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예. 결국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카카오페이, 뱅크, 카카오까지도 월요일 날 동반 급등하고 오늘 약간 뭐 눌림목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단편적으로 이게 급등한 게 조금 저도 좀 싫습니다 오히려. 너무 폭등 수준이어서 네, 지금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너무 빨리 움직이는 예. 게 좀 싫어서 그런데 차트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종목이 제가 이거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인데 상장 초기에 주가가 25,000원에서 25만 원 사이 정도였었죠. 예. 그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금 월봉 차트상에서 본다면 뭐 장기적으로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글쎄 제가 뭐 미리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 후에 주가가 뭐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서 또 상장 초에는 또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차익 실현에 들어가면서 물량이 쏟아지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다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결국 제 기업의 가치를 찾아간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페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몇 개 안 된 거고 또 진입장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이 있는 반면 플랫폼도 있고 여기다 인터넷 뱅크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럼 AI 기반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시중 대형 은행들까지도 이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카카오도 이 그룹이 이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저는 앞으로 큰 퍼포먼스를 낸다면은
예전 상장 초의 주가를 회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야 단위가 바뀌는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걸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예. 좀 더 넓은 시각,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올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통과한 이후에 어쨌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우리나라만 소외될 수도 없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겠고 결국 이게 이제 상용화되고 범용화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런 실질적으로 고객과의 접점이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예전에 상장 초의 주가를 충분히 회복하고 남음이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특징주 살펴드렸는데 상당히 특징적인 종목, 정말 오늘 돋보이는 종목들이었죠. 조석을 대표의 특징주는 화장품입니다. 실리코트 딱 오늘장에 좀 빛이 나는 종목이었는데 신고가 기록이 됐습니다. 북미 수요 여전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게다가 또 한알령의 이제 모멘텀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승석 전문가의 특징주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이번 주 특징주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가 엄청난 단기 급등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또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죠.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여러분 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릴 겁니다. 미리미리 지금 진단 신청 가능하거든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요청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분의 추천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와 추천주 일단 한꺼번에 좀 띄워주시죠. 자, 앞서 두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실리코트와 카카오페이를 특징주로 잡아봤고요. 오늘 추천주로 남아있는 건 화장품 대 반도체 대결입니다. 앞서 간단히 좀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떤 종목을 갖고 왔는지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조성일 대표께서 가지고 온 오늘장의 특징주는 바로 화장품주 VT가 되겠고요. 이승석 전문가의 추천주는 바로 HPSP입니다. 자, 먼저 조성일 대표님, 역시 화장품, 실리콘트보다도 이제는 VT의 시대다 이겁니까? 네, 어떤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당연히 세부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최근에 보시면 이제 먼저 화장품 ODM 쪽 한국 콜마와 코스메스가 먼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리콘트와 에이펠이 올랐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인디 브랜딩 기업에서 좀 실력이 있고 또한 올 하반기에도 이익과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기업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그런 권역에서 더욱더 새로운 곳을 또 뚫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모멘텀들이 다 모여있는 기업으로 돈이 몰릴 수 있는데 저는 브랜딩 쪽에서 VT를 먼저 뽑고 있고요. 예. 수급 보시면 수급이 연기금이 지금 현재 오늘까지 15거래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제가 기관 수급에서 사모펀드, 투신 이 두 수급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사모펀드와 투신도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이게 횡보하는 주가인데 이런 때에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 차트에서 아래 선을 보시면 빨간색 선이 기관 순매수 선이거든요. 보면 주가가 지금 4월 중순부터 33,000원대부터 해서 두 달 동안 쭉 오르는 우상향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란색 선이 21선 이평선 깨지 않고 올라가는 두 달간의 흐름인데 이 수급을 그대로 견인하고 있는 것이 빨간색 선. 외국인은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기관이 내내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힘이 꾸준한 연기금의 순매수 또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사모펀드 순매수 함께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보시면 현재 44,000원이 작년 12월 중순 때의 고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6개월 만에 최근에 6월달 초에 뚫었는데 네. 잠깐 뚫다가 다시 또 밀렸죠. 하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21선 42,000원과 현재 이전 고점이 44,000원 그 좁은 2,000원대 밴드 내에서 다시 한번 횡보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고점 언제 뚫을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이 종목의 주포인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하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섹터 내에서 글로벌 1, 2위 ODM 기업 콜마 코스메스가 올랐고 또한 APR과 실리콘트 오른 다음에는 브랜드에서 VT의 순서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제품 리드샷 있잖아요. 리드샷이 원래는 한국과 일본 이 두 군데에서 정말 크게
히트해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서 작년부터 미국에 진출했죠. 아직까지는 좀 미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점점 리드샷이 아마존에서 온라인 판매에서도 순위권의 페이셜 세럼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올해에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최근 좀 좋은 내용 나왔어요. 뭐죠? 미국의 화장품이면 어떤 기업입니까? 얼타뷰티. 이 기업 항상 봐야 되는데 얼타뷰티와 함께 영국의 부츠에도 진출하겠다.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네. 유럽 포함해서 영국도 진출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시장은 다 뚫어버리네요. 다 그런 모습이고요. 예. 더불어서 중국도 뚫었고요. 그리고 중동도 조만간 뚫을 계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권역에서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모멘텀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이고 마지막 이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고 있는 부분은 숫자라서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이게 현재 증권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VT의 각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거든요. 제가 좀 숫자가 작으니까 숫자를 언급해 드리면 올해 3월달 대비해서 올해 6월달, 9월,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각 분기별 전망치가 이제 좀 숫자로 나와 있는 부분이죠. 더 확대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점점 늘어나네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올 1분기 때의 매출액 숫자 대비해서 예. 2분기에 더 증가, 3분기에 더 증가, 4분기에 더 증가.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1분기 때 290억 분기 영업했는데 2분기엔 더 증가, 3분기에 더 증가, 4분기에 더 증가. 보면 예.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더 증가하고 네.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더 증가한다. 이거 주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뭐 사실 100% 확답할 수 없죠. 그렇죠. 주식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 하루 이틀 모멘텀 보지 말고 뭐 한 달, 뭐 2개월, 3개월 넓은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또 수급도 들어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44,000원의 최근 12월의 고점을 이번에는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갖고서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전략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 종목 매수가로는 44,000원. 그러니까 12월의 고점이었죠. 44,000원 돌파하기 전에 그 아래에서 매수가를 또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1차로는 5만 원 말씀드리고 더 올라간다 한다면 더 다음 방송에서 또 한번 AS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21선 이평선을 이탈하는 41,000원 이탈 시 손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성길 대표께서는 오늘 화장품주의 진심을 담아서 추천주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이승석 전문가님. 반대로 화장품은 요즘에 잘 갈 때 정말 고전을 냈던 HPSP. 오늘은 정말 로켓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올랐으면 좋겠는데 방송하기 예. 전에까지 너무 크게 올랐어요. 갑자기 막 오후장 마감 무렵에 더 올라 버리니까 예, 예. 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종목을 바꿀까 하다가 아까 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서 네. 했다고 하는 종목을 굳이 뭐 오늘 10몇 퍼센트 올라왔다고 종목을 교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이 이제 HPSP가 이제 좀 낯설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 처리 과정 중에 들어가는 이제 그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예. 이 회사의 고객사가 이제 뭐냐면 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외에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만의 업체까지도 납품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이 고압수소 어닐링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좀 고기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본다면 국내에서는 거의 뭐 독점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글로벌적으로다가도 몇 개 회사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이제 어쨌든 반도체가 미세 공정으로 전환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될수록 이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수율의 상당히, 그러니까 제품의 그러니까 불량 제품이죠. 예. 불량 제품이 안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그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매출이야 이제 뭐 장비 발주가 나오고 공정을 다시 확장하거나 할 때마다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예. 어쨌든 납품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시면은 예. 영업이익률이 무려 50%입니다. 저게 맞습니까? 예. 50%예요? 예, 무려 50%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납품하면은 영업이익입니다. 순이익은 아니고 이제 뭐 그 기타 비용 제외한 물건을 팔아서 그냥 벌어들인 돈은 5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죠.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기들이 부르는 게 어떻게 본다면 장비의 가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ROE, 자기 자본투 대비해가지고의 이 수익성이 무려 29%나 되니까 이게 뭐 기관이 원래는 이런 기업들, 뭐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EV, EBITDA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좋아할 수뿐이 없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왜 이 종목이 그러면 상장 후에 주가가 한번 차례 크게 오른 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밀렸냐면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번 공정이 세팅이 되게 되면 이제 몇 년 동안은 그 공정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발주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이 병렬식의 반도체 쪽이 확장되면서 더 미세해져가는 공정을 보이다 보니까 예. 대만의 TSMC나 뭐 국내 SK 하이닉스 또 뭐 삼성전자까지도 다시 발주가 최근에 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주가 강세의 주요한 원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지속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약세를 보여가지고 상장 후에 가장 주가가 움직임이 좋을 때가 6만 원대까지도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밀려가지고 이제 2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서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뭐 예.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오늘 오르는 게 결코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거죠. 뭐 고개 든 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뭐 작년 상반기 정도쯤에 이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보유하다가 손실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본다면 손실을 잘 정리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아침 방송에서도 요즘에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저는 뭐 지난주에도 우리 조선일 대표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SK 하이닉스 가져왔는데 예. 원래는 이제 IT는 무조건 뭐 IT 쪽에 이 관련된 부분은 SK 하이닉스 한 종목을 끝내겠다라고 큰 소리 치다가 예. 오늘 이 HPSP를 가져온 거는 드디어 움직임을 감지하고서 제가 이제 뭐냐면 이제 오늘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래량도 아침부터 좋았고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서 이 종목을 오늘 가지고 방송에 나가야지 하고 딱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오늘 올라버렸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이 결정 난 거는 일찌감치 결정 났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이제 이거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예. 관찰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움직이나 했는데 한 번에 너무 뛰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뭐 3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가격 전략으로 보신다면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과거 고점까지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놓고 본다면 시청자분들이 그거는 제가 굳이 답을 드리지 않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AI로 우리도 지금 신정부 들어서 AI가 새로운 정책의 어떤 기반 모토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AI에는 무조건 반도체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엔비디아 장비가 되고 하이닉스가 거기에 HBM 그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더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 더 용량을 많이 하려고 한다면은 예. 미세 공정이 더 세밀화돼야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 회사의 장비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장비다 보니까 이쪽에 주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뿐이 없는 구조가 아닌가 보여진다면 예. 감히 뭐 말하자면 아까 뭐 제가 카카오페이에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종목의 과거 6만 원대 상장 후 네. 최고점이었던 6만 원대 돌파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추천주였습니다. 조성일 대표의 추천주는 화장품주죠. 이제 VT가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미국, 유럽 시장, 중국계, 중동 시장까지도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은 점점 더 좋아지고요. 가격 전략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매수 가격은 44,000원 이하에서 목표가 5만 원 보시고요. 손절가 4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승석 전문가의 추천주는 반도체입니다. HPSP죠. 오늘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률이 50%, 반도체 업황 회복의 최대 수혜주로 꼽아주셨고요. 매수가는 27,000원 아래에서 목표가는 단기 35,000원, 장기는 6만 원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손절가 24,000원, 종가 이탈 시에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추천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갖고 계신 종목들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 텐데 지금 바로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보랏빛님의 종목입니다. 더존 비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존 비존의 매수 가격은 61,500원입니다.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딱 5%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매수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월요일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죠? 앞으로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더존 비존 전망 좀 알아볼게요. 자, 조석일 대표님, 네. 더존 비존 뭐 매수를 월요일에 하셨대요? 앞으로의 전망 네, 어떻습니까? 따끈따끈한 종목이네요. 예. 예. 매수 참 좋은 단가에 매수하셨고요. 뭐 비중도 이런 종목인데 5% 비중이라면 뭐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5%로 한다면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가만히 갖고 계시면 어느 순간 7만 원 돼 있는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조금 더 뭐 6만 원대, 6만 5천 원대 지금 현재가가 있는 밴드 내에서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보유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움직임이 최근도 크지 않았지만 네. 앞으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 가지고서 비중도 치지 마시고 지금 비중만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니까 매수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저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이 기업 경영할 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해주는 특히 우리가 ERP라고 하는데 예.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제품하고 서비스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기업이 어떤 이제 아예 제품을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해서 쓰는 구축형 제품이었는데 점점 몇 년 전부터 이제 서비스만 제공하고 클라우드로 하면 서비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하면서 제공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쪽으로 제품을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품 이름이 뭐 아마란스라는 것도 있고 위하고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최근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AI 트렌드가 발달하면서 더존 비존도 관련돼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는 따라갈 수 있지만 보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같은 AI 소프트웨어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승석 전문가님께서 추천하셨던 한컴이라든가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잘 올라갑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론 올해 2월 달에 한번 슈팅 나온 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좀 무거운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가져가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신다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예. 그냥 가만히 보유하시면 그러면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더니 6만 원대 후반, 7만 원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기대는 하지 말자 측면 말씀드리겠고요. 예. 특히 최근에 이제 제주항공 제2사 인터넷은행 관련해서 지분 인수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희망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본업이 아니잖아요. 네. 본업이 아닌 부분에서 지분 투자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이 기업 왜 그런 거 하고 있냐? 물론 뭐 니네가 하고자 하는 비전은 알겠지만 네. 당장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더 투자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시너지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큰 슈팅보다는 가만히 가져가자. 네. 그래서 6만 원대 후반, 6만 9천 원대나 7만 원대 이 정도 라인에서 두터운 저항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 비중을 익절하고 다음에 7만 원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겠지만 다른 AI 관련된 종목처럼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더존 비주얼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원희골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골딩스 잠시만요. 이 매수 가격이 7,000원이고요. 비중이 50%짜리입니다. 자, 이승석 전문가님, 원희골딩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매수 가격이 제가 언뜻 보니까 한 4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비중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7,000원대 주가가 도대체 언젠가요? 이게 지금 4, 5년 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정도쯤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야말로 고진감래인데요. 2,10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많이 상심하셨다가 거의 포기하셨다가 그냥 들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예. 거의 매수 가격까지 와가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원익홀딩스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원익 IPS 있고 원익 QNC 있고 이제 상장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던 좀 전에 추천주로 오늘 말씀드렸던 HCP, S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진입장벽이 높은 장비를 한다면 예. 이쪽은 좀 진입장벽이 좀 낮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실질적으로 원익 그 IPS가 대표적인 기업이니까요. 예. 그쪽 보게 되면 실적이 그동안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자 보고 뭐 한계 기업까지 몰리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회사도 결국은 너무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뭐 뚜렷하게 올라오는 어떤 강력한 어떤 호재성 요인은 없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이제 좋아지고 하면서 최근 주가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 드린다면 결국은 이제 이 흐름이 시장의 궤적하고 맞물릴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원익홀딩스가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배당도 좀 많이 해주고 이런 기업이면 좋은데 다른 홀딩스 이제 지주사 대비해가지고 배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오늘 뭐 신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거래소까지 방문해가지고 이 배당을 좀 기업들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그렇죠. 얘기했고 저도 뭐 여기 앵커님하고 이제 저하고 4월 28일일까요? 그때 처음 방송한 시장의 거. 중심에서. 예,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 PBR 고배당. 그렇죠. 예, 저 PBR 고배당이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지주사니 뭐니 뭐 주가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어마어마했어요. 보여주죠. 예. 그 이유가 결국 이제 상법 개정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기술적 움직임을 본다면은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7,000원 전후권까지는 충분히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과연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욕심까지 낼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사활 걸지 말자. 예,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업계 내에서의 장비 업종들 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다음에 예. 뭐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돼서 장비 업체들이 납품하거나 디스플레이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죠. 지금 거기다 이제 중국 쪽에다가는 지금 현재 규제를 갖다가 미국에서부터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7,000원 전후권까지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거기서 그동안의 고생을 손실 없이 마무리를 지으시고 뭐 요즘 이제 좋은 종목이 워낙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좋은 종목이 계속 나올 거라고 현재 보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 교체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중도 많고 오랫동안 고생이 있는데 단기 급등이 나오면 또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원익홀딩스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은 아랑리님의 종목인데요. 와, 이것도 오랜만에 봅니다. 아난티네요. 매수가 7,800원, 15% 비중입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좀 상승 중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난티를 저는 좀 오랜만에 봅니다만 어느새 주가가 꽤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매수 가격 7,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최근에 따라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도 아난티 평소부터 있던 종목은 아니고 최근에 뭐 21선 타고서 2개월 동안 상승하다 보니까 요즘에 한한령 해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금 롯데관광개발이나 또는 다른 또 이제 호텔 신라도 상승하고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올라가고 하니까 야 그러면 아난티도 국내 뭐 부산 기장 쪽에도 블라주드 아난티도 있고 뭐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유추해보자면 그런 그냥 큰 트렌드에 맞춰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이 종목은 넓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단가가 그래도 오늘 종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크게 보유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5% 10% 어떻게 본다면 8,000원대 초반 중반 정도가 최근 장중 고점이었거든요.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8,000원, 100원, 8,200원 또는 300원 이 정도 언저리로 했었을 때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자. 너무 크게 보진 말자. 물론 조금 약간의 수익 나고 되면 대부분의 물량은 익절하시고 예. 일부 물량은 뭐 기념품 관점에서 좀 보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15% 비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중은 8,000원대 초중반에서 매도하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했어요. 네. 너무 안 좋게 영업이익이 빠졌고 특히 최근에도 적자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간으로도 너무 급감한 영업이익이었고 올해 1분기에는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분양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좀 잘 보는 종목인데 제 기억에는 2년 전쯤인가요? 그때쯤에 부산 기장에다가 네. 정말 큰 돈 투자해서 새롭게 또 만들었는데
잠깐 반짝해서 분양 실적이 증가하고 내년 또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어려웠거든요. 그게 실적을 다 갉아먹고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인데 올해에도 그게 해결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매번 아난티 관련한 내용 나올 때마다 잘 체크하거든요. 저도 나름 여기서 좀 몇 번 이렇게 좀 쉬었던 적이 있어다 보니까 좋아하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주가는 어려웠죠. 오히려 한한령 해제 관련한 부분보다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제 북한과의 그런 관계를 나아지게 하고 싶으신 부분에서 아난티가 이제 금광산 리조트 사업권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단기에 그 부분 때문에 어떤 단기 세력으로 수익 나오면 좋죠. 땡큐죠. 하지만 너무 멀리 보지 말자. 그래서 8,000원 초중반 나오게 되면 정리하시고 반대로 이 종목이 주가가 빠져서 7,400원, 7,500원 이탈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정리를 하자.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난티는 8,000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빠져나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바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째깍째깍님의 종목인데요. 포바이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첫 행보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이죠.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주가 바로 이 포바이포였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요. 22,200원에 10%거든요. 자, 그럼 전문가님,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저는 제가 이제 IT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게 꿈을 먹고 사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은 당장에 실적이 안 나오고 퍼포먼스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무조건 등한시하고 배제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상장 이제 기술 상장으로 다 해가지고 진입된 다음에 실적을 가지고 이런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고 한다면 뭐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겠죠. 뭐 같은 상한가라도 아까 같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적을 내고 있고 워낙 탄탄한 그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아쉽게도 아직은 어떤 그 좋은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적자입니다. 그럼 계속 돈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 수요를 해야 되겠죠. 또 더 모자라게 되면 뭐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AI가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못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정치 테마주였지 정책 수혜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제가 뭐 방송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는데 지난 대선 직전부터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쪽은. 그렇습니다. 강조해 주셨죠. 예, 근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서 이게 뒤늦게 매수에 참여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들어가신 거야. 뭐 제가 볼 땐 조금의 수익은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 보시게 되면 22,500원 정도 위를 보게 되면 이전에 이렇게 표현한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 종목이 시선을 끌만한 어떤 큰 이슈거리가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긴 좀 어려워 보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22,000원대 정도권 전후어에서 지금 뭐 손실 약간 보고 있지만 약간의 수익 정도만 바라보시고 빠져나온 다음에 저는 이런 종목에서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도 좀 내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 쪽으로 더 가신다면 좀 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더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퓨리오사 AI 관련주는 포바이포 5연상인가요? 6연상인가요?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정용수님의 종목입니다. 가온칩스 볼게요. 자, 46,250원에 15% 매도가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정도 지금 주가면 이것도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온칩스는 어떤가요? 가온칩스 비중도 딱 좋고요. 이번 기회 때 가온칩스로 최소한 50% 이상 정도의 수익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 기업인지는 아마 아실 걸로 제가 추정을 할게요. 그래도 이제 이 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린 다음에 전략과 그런 전망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에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들 때 도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특히 이 기업이 매출의 대부분 60% 정도는 차량용 쪽이에요. 나머지 15% 정도 적은 20% 미만 부분이 AI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디자인 하우스도 좋을 것 같고 그럼 가온칩스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좀 이제 힘이 딸리는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좋은 내용 나왔어요. 뭐냐면 삼성전자와 오픈 AI가 협력을 좀 하면서 오픈 AI가 4나노미터 거의 정말 초미세 공정 이 부분에 대한 공정을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함께 좀 해보고 싶다는 내용이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게 지금 크게 반응 나오진 않고 오늘은 이제 관련된 기업에서 LG 테크놀로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가온칩스도 물론 AI 반도체 향 매출 비중은 20% 미만이어서 좀 작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함께 일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차트적 타이밍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은 선은 45,000원 라인을 그었습니다. 오늘 마침 45,000원을 뚫고 올라왔죠. 근데 이게 왜 오늘 모멘텀이 중요하냐면 최근만 보더라도 5월달 초에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이어서 안착한 모습이고요. 마침 이 가로선 이 라인이 올해 3월달 초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지지했던 라인이에요. 또한 작년 9월달에도 고점 부분이었습니다.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차트, 최근 한 10개월 차트를 보면 이 종목 가온칩스의 위아래에 대한 흐름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선은 제가 선은 그거는 45,000원 라인이다. 근데 마침 오늘 45,000원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뚫고 안착한 모습 하면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트렌드 또 오픈 AI와 삼성전자의 그 협력 설마 가온칩스? 라는 그런 희망 기대감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부터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단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빈집이에요. 지금 2월 중순 이후로 빈집이기 때문에 그 수급도 들어온다 한다면 저는 최소한 이번 사이클 때 2월달 고점이었던 6만 원대 초반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여러분의 종목들 한번 살펴드렸고요. 진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권통 AI 뉴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는 22일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K뷰티 기업을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는 22일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에 관해 묻는 이용자 질문에 잠정적으로 6월 22일이라며 안전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에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저가형 전기차 출시가 계속 미뤄지는 데다 머스크가 내비친 정치 성향에 소비자들의 반감이 깊어지며 올해 1분기 실적에도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로보택시 성공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융시장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주식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회복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전략에 속도를 낸 가운데 기대감이 번지면서 LS마린솔루션이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최근 LS마린솔루션은 2,78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CLV 건조 투자를 추진할 전망이라며 연간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LS마린솔루션은 캐파 증설과 LS그룹의 수직 계열화 시너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전망되는데요. 특히 서해안 HVDC 프로젝트를 비롯한 국내 주요 수주 모멘텀이 예상되면서 올해 대만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GDK 화장품의 딜클로징이 다가왔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수익이 나지 않아 선뜻 되팔지 못했지만 올 들어서 성적표가 달라진 건데요. GDK 화장품은 국내 1위 마스크팩 OEM 업체로 올해 매출 600억 원과 영업이익 9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JKL 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GDK 화장품의 IPO 주관사를 찾기 위해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모펀드는 매각을 위한 잠재적 원매자들과도 접촉하면서 IPO와 M&A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 주요 증시 뉴스 짚어드렸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 AI 뉴스에서도 확인되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거래소 방문과 같은 적극적인 행보, 또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이 정책 기대감도 나오죠. 국내 증시에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들,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장 초이스의 우리 시장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석일 대표님, 내일장 초이스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4월까지 내내 9개월 연속 매도만 하고 있던 35조인가요? 8조인가요? 그래서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5월, 6월 연속으로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거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투자에 자신감 갖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조정은 짧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5일선 또는 11선 이평선에서 눌림 딛고 나온다 한다면 또다시 한번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의 조정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예요. 예. 지금 제약바이오 항상 의미가 있는 기대되는 학회가 좀 몰려있다 한다면 투자할 때 도움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학회 일정이 정말 속된 말로 싸그리 몰려 있습니다. 네. 보면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오늘부터죠. 예. 오늘 유럽 류마티스 학회, 그리고 내일 유럽 혈액 학회, 예. 그리고 금요일에는 유럽 알러지 학회, 이번 주 다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바이오 USA,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참가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6월 20일에는 미국 대사성 질환 학회. 아하. 물론 아주 큰 학회들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학회들이 쭉 이어지면서 모멘텀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미국 채권 신용물 금리가 다시 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제약바이오에서 센티멘탈 측면에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요. 두 번째 내용은 자막 좀 제가 잘못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방금 전에 방송하는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좀 말을 바꿨어요. 뭐예요? 원래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네. 내일 14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22일로 미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텍사스 오스틴에서 서비스인데 그래서 다음 주 22일 날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하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관련주인 현대오토에버, SOS랩 등등 종목들 잘 한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 6월 18일 날에 중국 6.18 일정도 있으니까 예. 쇼핑 이벤트도 잘 한번 체크해서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도 한번 잘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승석 전문가의 내일장 초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내일 이제 아시다시피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이제 내일 아침이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예정이고 예. 그다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된 다음에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 예정이 있죠. 네. 제가 이제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리는 동결되는 게 우리 시장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갖다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배경은 전에도 이제 과거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요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은 뭐 큰 시장의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내일 선물 옵션 만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선물 옵션 만기 되면 내일 지수가 뭐 크게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시장이 궤적하고 같이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갑자기 거기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 과거에 증시의 변곡점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뭐 내일 당장에 뭐 조금 밀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예. 같고요. 보통은 추세를 따라가는 거니까 저는 내일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시장의 국면을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이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종합주가지수의 일봉 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직전 고점에서 한번 걸렸죠. 약간 조정받죠. 올라가죠.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3,300까지 갔었죠. 아, 과거에 저 코로나 국면 때. 예, 근데 그때하고 이제 재밌는 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낮추다가 예. 금리가 동결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랐던 거고요. 아. 지금 이제 우리 증시 좀 전에 기억을 좀 되살려가지고 예. 자 여기서 충격파가 한번 나오면서 전저점까지 한번 깨졌었죠. 그렇죠. 지금 전고점에서 한 번 정도 섰죠.
조정받죠. 네.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템포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2020년도보다 지금 축소된 가운데, 기간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증시가 데자뷰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냐. 예. 주변 환경 요인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움직일 거다라고 이게 단정지어서 뭐 3,000포인트가 걸릴 것이네. 근데 3,000포인트 내일 잘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이 정도면 하루 만에도 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전고점이 3,300이다. 그게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엉강생신 거기 또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좋은 건 한 가지가 그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증시에 굉장히 친화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배당도 얘기해주고 개인 투자자 보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작전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엄벌에 처한다. 한 번에 스트레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증시가 위정자 쪽에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겠다는데 시장이 싫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단편적으로 이게 시장을 단기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우호적인 가운데 자신감을 갖고 좀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당신의 초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